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투토 17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21시 50분에 이제 토토가 마감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배팅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픽에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회차부터는 최종픽에 24,000원 투자를 하고 축생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18,000원, 그리고 독식픽은 동일하게 4,000원으로 픽을 했고요. 일단 이 픽들 중에서 본인 생각과 좀 비슷하신 픽들만 좀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변으로 보고 있는데 이변으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그거에 맞게끔 이제 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최종 픽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그 정배 쪽에 조금 가까운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축생픽은 이런 그 타 유튜버분들, 그리고 이번 회차는 국내 배당을 보지 못했지만 국내 배당이나 이제 뭐 해외 업체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한 거고요. 독식픽은 좀 독식으로 가기 위해서 좀 이변 위주로 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배 가져갈 부분들은 제가 정배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배로 가져가긴 했습니다. 일단 축생픽부터 조금 최종픽과 달라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 무패 이렇게 안전하게 좀 갔었는데 일단은 조금 이 경기가 애매한 부분은 승패 쪽으로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예 지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1번 경기가 재개 후에 계속 좀 이변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이변으로 가져갈지, 프라이브르크의 승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글라드바흐의 원래 경기력 봤었던 부분처럼 글라드바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프라이브르크의 이변을 보고 가져간다면, 이 제 틀이 조금 깨지기 때문에 이 프라이브르크는 독식픽에 가져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생픽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글라드바흐 쪽에 조금 더 가져가 봤고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브르크보다는 오히려 글라드바흐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팀 압박 이런 축구를 하는 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프라이브르크의 세트피스 한 방도 조금 우려가 돼요. 그 글라드바흐가 세트피스에서 지난 경기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 조금 안전하게 가신다면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오히려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이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타 유튜버분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패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패로 가봤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최종픽과 동일하게 FC 서울의 패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의 패로 가져갔는데 FC 서울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내부적으로도 김진규 코치가 오산고등학교 U18에서 이제 감독을 하다가 이 코치로 이제 넘어왔고 그 전에 있던 코치는 잘렸죠. 잘렸는데 좀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있었던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용수 감독이 중국에 갔었을 때도 데려갔었던 그런 코치로 알고 있는데 그 코치를 잘랐다는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 그 박동진 선수의 입대, 그리고 페시치를 지속적으로 기용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또 박주영, 그리고 고요한의 투톱으로 나올 텐데 그 투톱이 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세트피스에 한 방이 있겠지만 오스마르까지 빠진다면 오스마르가 또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상인데 지금 오스마르까지 빠지면 이 그런 빠졌을 때의 그 전북현대 상대로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북현대는 홍정우 선수가 없더라도 수비진에 워낙에도 뭐 구자룡도 있고 뭐 김민혁도 있고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2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무패 쪽으로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전북과 울산이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서
두 팀 다 부러졌기 때문에 이번 회차만큼은 두 팀 다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FA 서울의 패로 봤고, 이 3번 경기는 지울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울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승부패 쪽으로 다 가져가는 것도 안전하게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소신대로 포항 스틸러스의 패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자체가 지난 경기 물론 대승을 하긴 했는데 그 대승을 했었던 상대가 인천이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좌우측 사이드백들의 그런 불안한 입대로 인한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심동훈 선수가 지난 경기 풀백으로 윙백으로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3백으로 이제 하창래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물론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심동훈 선수, 김상훈 선수가 김상훈 선수는 원래 풀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심동훈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그 울산 상대로 울산의 김태환, 이런 이청용, 네, 김인성 이런 선수들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에 또 발목을 잡혔었던 우승 경쟁에 있어서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에게 패배를 하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서록전을 할 것 같고, 또 이번 경기까지 만약에 울산이 이기지 못하면 3경기째 승리가 없는 건데, 그러면 김동훈 감독이 이 입지 자체도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울산연대도 단단히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지 않고 승무패로 가지 않고 포항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인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주의 불안한 그 사이드, 배재우나 안태현, 안태현 선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험적으로는 조금은 경험적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부산의 그 사이드 상대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부산에 이동준, 김병호, 이정엽 이렇게 3명의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가 좋은 부산이고, 또 풀백도 윤석영과 김문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명의 선수여서 저는 부산이 이번 경기 이를 내지 않을까, 첫 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승으로 갔습니다.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도시피도 그렇고 다 라이프치 쪽으로 갔어요. 6번 경기도 저는 미넨 쪽으로 봤어요. 지금 도르트문트가 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변 쪽으로 봤고, 이 경기도 지울까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지우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저는 도르트문트가 조금 이변이 나오고 미넨 자체가 미넨은 정배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넨이 그래도 미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이변으로 보지 않고 미넨이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그 연패는 맞전적에서 연패는 또 이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미넨 자체가 스쿼드가 또 워낙에 또 좋고 최근 분위기가 도르트문트까지 또 잡아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레버쿠젠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도 조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물론 주중 경기에서는 이 주전 선수들이 나왔죠. 그래서 브레멘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인츠 상대로 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브레멘 경기 이전에는 브레멘 경기도 결국에는 좀 후반전에 득점이 나왔었던 거였고, 또 그 프랑크푸르트가 그 전에 했었던 경기도 경기력 자체는 밀렸지만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약간은 불안하긴 해요. 약간은 불안하고 마인츠가 이변을 일으켜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경기인데, 저는 일단 폴더 자체가 이 경기에서 투포를 써도 막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승패로 나눠진다면 확률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이 더 맞지 않을까. 마인츠의 불안한 수비, 이런 크로스에 조금 노마크하고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또 프랑크푸르트가 오늘 있었던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크로스 공격으로 한 골, 그리고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마인츠이기 때문에 크로스 공격으로 인한 득점 또는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디셀도르프의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포를 쓰신다면 승부 쪽으로 좀 가도 좋을 것 같은 경기고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디셀도르프의 단통 승을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무승부를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이렇게 승패로 나눠서 가봤지만 호펜하임의 연승은 3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호펜하임의 수비진을 봤을 때 디셀도르프의 호펜하임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토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디셀도르프의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디셀도르프의 수비 자체도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지울까라고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지울까라고도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지금 도르트문트는 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기 때문에 현재 도르트문트는 그 자가격리를 위반한 그런 주전 선수들 게레이루나 산초 아칸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칸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수비에서의 주축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 이런 선수들 주전 멤버 선수들이 이 자가격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주전 선수들을 잃었고 또 훈멜스 선수가 경고 누적이라는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 불안해서 지울까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베를린 상대로 패배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 경기는 승무로 가봤고요. 이 경기는 지우시거나 아니면 이변을 보시고 베를린 승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안전하게 추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부 쪽으로 가봤고요. 10번 경기는 지웠고요. 저는 경기력 자체는 강주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이런 투퓨리나 배당이나 좀 너무 좀 수원 쪽이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타가트가 지금 좋지는 않은 분위기긴 해요. 좋지는 않은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타가트는 타가트다라는 조금 생각도 있고 크레피치의 제공권에 한 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그 역습에 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역습에 의한 모습들이 이 수원 삼성의 불안한 사이드 측면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광주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수원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나 아니면 그 공격수들의 한 방, 또 이 광주의 수비를 봤을 때는 수원 역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부패가 조금 다 보이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해안 더비를 지우지 않고 이 10번 경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흐름적인 부분이나 성남 쪽을 추천을 드려요. 대구는 홍정훈 선수가 부상이고 홍정훈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아웃이 되면서 수비적으로 워낙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었던 그런 대구여서 이 그런 불안한 수비진이 홍시우와 양동현, 이스칸데로프 이런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또 교체로 투입될 수 있는 토미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K리그가 좀 이변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리그인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또 정배 쪽으로 갔어요. 정배 쪽으로 갔고 여기는 지우긴 했지만 정배 쪽이라고도 보면 될 거. 부산도 좀 정배 쪽으로 갔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으로 자꾸 대구가 승리할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승부로 가고 싶은데 제가 이변을 보고 무승부를 가면 완전히 이변으로 그 역배팀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성남의 단통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인데요. 브레멘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죠. 저는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트피스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에 의한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브레멘이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브레멘의 단통 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지웠습니다. 샬케 경기는 제가 샬케한테 지금 몇 회차 동안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패 사이드로 좀 가고 싶어요. 샬케가 5연패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기도 하고, 또 하위권 팀도 샬케가 물론 지금 후반기나 아니면 재개하고 나서의 분위기가 워낙에 또 안 좋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샬케라는 그런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5연패는 좀 쉽지 않은, 5연패 할 정도면 감독을 잘라야죠. 그래서 저는 무패 쪽으로 가고 싶지만, 무패로 가면 제가 또 샬케 투픽으로 가서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지웠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일단 무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무패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건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4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승패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승패 쪽으로 볼 것 같고, 제가 초안픽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에 패를 갔었고, 그 다음 최종픽에서도 최종픽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승, 그리고 축생픽, 독식픽 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승으로 갔는데, 저는 지금 켈른의 우투 선수가 부상이라는 부분을 보고 그냥 바로 꺾었습니다.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갔어요. 지금, 그 배당 자체는 켈른 쪽이 정배예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켈른 쪽이 정배인데, 아웃국은 결론적으로 감독이 교체되고 지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켈른에 우투가 없다면 또 지금 징계로 인해서 못 나오는 선수들도 있는 켈른이기 때문에 우투가 제 생각에서는 거의 키포인트, 거의 마인츠의 로빈키송급으로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르도바 선수가 제공권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투가 없다면 공격적으로 옵션을 한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한 5가지는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켈른의 공격에 있어서.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과감하게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봤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 3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뜰 것 같은 경기는 부산 또는 서울 경기인데 서울이 이런 그런 좋지 않은,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오히려 코치가 김진규 선수가 오면서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적 측면이 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기도 하고, 전북이 또 이런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홍정우 선수가 없는 부분도 세트피스에서는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봤었고, 포항 스틸러스는 동일하게 포항의 패로 갔고, 부산 경기는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상주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승패로 가봤고요. 라이프치히는 동일하게 제 픽들 다 라이프치히 승으로 갔고, 레버쿠젠 경기도 저는 미넨이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레버쿠젠 상대로 지속적으로 연패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가봤고요. 7번 경기는 이 경기도 승패로 가면 조금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적인 부분은 승에 조금 더 가깝지만 마인츠 역시 퀴송의 한방, 또 프랑크푸르트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8번 경기는 동일하게 무승부 쪽으로 가봤습니다. 9번은 최종 픽도 그렇고 좀 이변을 보고 무승부로 갔고요. 10번은 수원에 한번 승으로 이 투표율이나 배당이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배 쪽으로 한번 가봤고요. 11번 경기는 이 이변을 보고 축생픽과 동일하게 단통패 갔었고요. 12번 경기는 똑같이 브레멘의 단통패 가져갔고, 13번 경기는 무패로 가고 싶지만 폴더가 없고 안전하게 간다면 무승부가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4번은 동일하게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생픽, 독식픽 모두 설명을 마쳤고, 최종픽과 조금 조합 그리고 비교를 하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